부탁이에요, 한 번만. 하지만 그녀 앞에 선 서민호는 그 시선을 받아내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굳게 선 그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고 윤아린을 째려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분노와 혐오가 섞인 눈빛. 그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찾았어요. 물류센터 알바는 5시부터였고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세수도 대충, 아침도 건너뛰고 나섰죠.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층 할머니였어요. 하리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린의 얼굴을 반쯤 비췄죠. 피곤한 눈, 잔뜩 올라간 어깨, 주머니 속 깊이 박힌 두 손. 그 손 중 왼손 약지에는 작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희미하게 반짝이는 낡고 가느다란 반지였어요. 물류센터 일은 단순했습니다. 박스를 옮기고 라벨을 붙이고 또 옮기는 일. 8시간 동안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었어요. 장갑을 낀 손끝이 시큰거렸고 등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한 명이 하린의 손을 보며 말했어요. 그 반지 맨날 끼고 있네. 약혼한 거야? 하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엄마 거예요. 아, 유품이구나. 그럼 소중하게 해야지. 유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어요. 하리는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려다 말고 다시 끼웠습니다. 습관이었죠. 불안할 때마다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마다 이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은 오후 2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 바나나 우유 하나.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점원이 말했습니다. 잔액 부족이에요. 하리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통과됐어요. 편의점을 나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문자 5통. 그중 하나가 집주인이었어요. 이번 달 월세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이미 이틀 지났습니다. 하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쓸지 몰랐어요. 돈이 없다는 말을, 다음 주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자연스러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룸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하리는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걸 언제 닦아야 하나. 생각만 하다가 일어났어요. 내일이 면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은성백화점 면접 안내문.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본사 16층. 복장은 정장 착용. 하리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정장이 없었어요.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재킷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소매가 달아 있었죠. 정장 대여는 5만 원. 통장 잔고는 3만 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침대 밑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테이프로 여러 번 감긴 박스. 엄마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어요. 낡은 수첩, 색바랜 사진 몇 장, 헝클어진 목걸이. 그 아래 작은 벨벳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안에서 이 반지를 꺼냈었죠.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반지를 처음 끼워봤어요. 약지에 딱 맞았습니다. 빼려고 하니 손가락이 붓는 것 같았고 그냥 두니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일할 때도. 반지는 하린의 손가락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모습.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던 뒷모습. 하린이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어 주던 손길. 그 손에도 반지가 있었을까요? 하린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맨손이었던 것 같았어요.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 반지를 남겼을까? 왜 하필 파우치에 넣어 깊숙이 숨겨뒀을까? 하리는 반지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쪽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어요.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일까, 이름일까? 하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엄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저녁 7시. 면접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켜고 은성백화점을 검색했어요. 창업 50년 국내 최대 유통그룹, 회장은 강철 같은 사람. 기사마다 냉혹하다, 철저하다, 사람을 잘 뽑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면접은 최종 관문이었어요. 서류와 1차를 통과한 10명만이 회장 앞에 섰죠. 하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밤 10시. 하린은 재킷을 다려봤어요. 주름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미 온도를 높이니 천이 타는 냄새가 났죠. 결국 포기하고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여점에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5만 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리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려 반지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윤기가 났습니다. 하리는 반지를 돌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러자 조금 진정됐습니다. 엄마,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리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반지는 빼지 않을 거라는 것. 면접장에도 어디를 가든 이 반지는 하린의 손에 있을 거라는 것. 아침 8시. 하린은 대여점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셔터를 올리는 게 8시 30분이었죠. 하린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고 3만 원. 정장 대여비 5만 원. 부족한 2만 원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한데 2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면접 끝나면 바로 갚을게.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계좌 보내. 힘내. 하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장을 빌리고 나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은성백화점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어요. 역에서 나오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5층짜리 본관과 그 옆으로 이어진 별관. 정면 입구에는 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은성백화점. 글씨 하나하나가 할인이 한 달 동안 버는 돈보다 비싸 보였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들, 정장 차림의 남자들, 유모차를 끄는 가족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할인은 대여한 정장 소매를 만져봤어요. 천이 뻣뻣했고 어깨선이 맞지 않았죠. 거울에 비친 자신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빛났고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었어요. 물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직원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하리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면접 보러 왔는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아린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16층 대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이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이었어요. 여자 둘, 남자 셋. 할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할인과 달랐어요. 맞춤 정장 같았고 구두도 광이 났으며 가방도 브랜드가 보였죠. 할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도 없이 서류 봉투만 들고 왔어요. 손톱 밑에는 어제 물류센터에서 묻은 먼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공간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향수를 뿌렸는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하리는 구석에 서서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도 빨라졌어요. 10층, 11층, 12층. 왼손이 저절로 반지를 만졌습니다. 돌리고 또 돌렸어요.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하린의 손을 힐끗 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하린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16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쪽으로 회의실이 줄지어 있었고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대회의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하린은 다른 지원자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딸깍, 딸깍. 하린의 구두는 굽이 낮아서 소리가 작았습니다. 대회의실 앞 대기실에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은성백화점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업 당시 작은 가게 사진, 첫 매장 개점 사진, 회장이 태을 자르는 사진. 하린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봤어요. 회장의 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굳은 표정. 지금도 저럴까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보신대요. 누군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린 옆에 앉은 남자 지원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하린이 대답했어요. 남자는 긴장한 듯 손을 비볐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여기 다니는데요. 회장님이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떨어뜨린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뽑는데요. 그렇군요. 하린은 짧게 답하고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말로 풀리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게 나았습니다. 하린은 다시 반지를 만졌어요. 손에 땀이 차서 금속이 미끄러웠습니다. 휴지로 손을 닦고 또 반지를 돌렸어요.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지원자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후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순서는 접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여직원이 나가고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원자들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봤어요. 16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작고 멀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고 사람들은 점으로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하린이 사는 원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곳. 유나리님. 이름이 불렸어요. 하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걸음 내딛는데 휘청거렸습니다. 여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화장실 들르실 거면 지금 다녀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하린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린은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손목까지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린은 심호흡을 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반지를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면접실 문 앞에 여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 노크는 3번 하시고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촉감.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어요. 하린은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또박또박. 들어오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면접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방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여자, 부장급으로 보이는 남자 둘, 그리고 맨 가운데 회장. 하린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윤아린입니다. 하린은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일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손짓했어요.
앉으세요. 하리는 지정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았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왼손 약지의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하리는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반지를 감쪽같이 만졌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서비스를 실천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배운 것은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은성백화점에서도 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멘트였어요. 어젯밤 20번도 넘게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말하고 나니 공허하게 들렸어요. 면접관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부장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물류센터 경력이 6개월이네요. 그전에는 뭐 하셨나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대학은 졸업하셨고요. 네, 2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짧은 질문, 짧은 대답.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하리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였어요. 반지가 미끄러워서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애써 손을 가만히 두려 했어요. 다음 질문은 인사팀장이 했습니다. 왜 백화점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물류센터나 다른 곳에서도 고객을 대할 수 있는데요. 하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월세를 내야 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리는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은성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경험을 파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경험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어색했어요. 말이 공중에 뜬 것 같았습니다. 면접관들은 또 메모를 했어요. 하리는 회장을 슬쩍 봤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부장이 물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산책을 합니다. 걸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동료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해요. 질문이 이어졌어요. 하나하나 대답했지만 하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목소리만 나가고 있을 뿐 정신은 따로 놀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면접관들의 목소리가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자분. 낮고 무거운 목소리. 하리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질문이 이상했어요. 하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까? 다른 지원자가 아니라 당신이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하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준비한 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회장의 눈이 하린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선이었어요. 하린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절실합니다. 절실하다? 네. 저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뭔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절실함만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시선. 관찰하는 듯한, 측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회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 같았어요. 그런데 하린의 시선이 그 손에 꽂혔습니다. 회장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어요. 은빛 반지. 가늘고 단순한 디자인.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하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약지에 낀 반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아 보였습니다. 크기도 두께도 은빛 광택도. 하리는 다시 회장의 손을 봤어요.
회장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반지가 살짝 돌아갔습니다. 그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반지 안쪽을 떠올렸어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 읽을 수 없었던 각인. 혹시 저 반지에도 같은 글씨가 있을까? 혹시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걸까? 지원자분?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질문 들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사팀장이 다시 물었지만 하리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반지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우연일까? 흔한 디자인일까? 아니면 하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엄마가 뭐라고 말했던 것 같았어요. 반지에 대해서. 아니, 약속에 대해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금은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 회장의 손으로 갔어요. 회장도 하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짧은 순간 하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린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하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린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반지를 만졌어요.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의 손을 봤어요. 똑같은 반지. 아니, 같은 것처럼 보이는 반지. 그게 하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면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톡, 톡. 그 소리가 하린의 귓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반지가 책상 모서리에 닿으면서 작은 금소금을 냈어요. 팅. 그 순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회장의 반지가 빛을 받아 환하게 반짝였어요.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반지 안쪽이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 희미하지만 존재하는 각인. 하린의 반지와 똑같은 위치에. 머릿속에서 엄마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하린아, 이건 특별한 거야. 꼭 간직해. 언제 들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였을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엄마가 건강할 때였을까?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상황은 흐릿했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어요. 안쪽 각인.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던 그 글씨. 혹시 저 반지에도 같은 글씨가 새겨져 있을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했어요. 면접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같을까? 왜 똑같아 보일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두 개 있을 리 없었습니다. 지원자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선은 회장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회장도 하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그 눈빛 속에서 하린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착각일까요? 하린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입사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질문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하린은 대답해야 했어요. 뭐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쏟아졌어요. 반지가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하리는 반지를 돌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회장의 손을 또 봤습니다. 회장이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뭔가 적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반지가 다시 빛에 반짝였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안쪽 각인. 희미한 글씨. 하린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크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저기요. 하린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면접관들이 일제히 할인을 받어요. 네, 말씀하세요. 인사팀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인은 숨을 들이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반지. 할인의 시선이 회장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가 아는 반지랑 너무 비슷해서요.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인사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부장 2명도 시선을 교환했어요.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인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분노일까, 당혹감일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반지요. 제 어머니 유품인데 회장님 반지랑 너무 닮았어요. 혹시 면접과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장이 잘라 말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할인은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비슷해서. 비슷한 반지는 세상에 많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면접이 끝났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럼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인은 일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보안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체격이 좋았습니다. 지원자분을 안내해드리세요. 회장의 지시였어요. 보안 직원 1명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시죠. 강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할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서류를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보안 직원이 주워서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회장이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할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분노, 경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문이 닫혔습니다. 할인은 복도에 섰어요. 보안 직원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모시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감시하는 거였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참지 못했을까? 면접은 망쳤어요.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할인은 자신의 반지를 봤어요. 여전히 약지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빼고 싶었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안 직원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할인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입술. 패배자 같았어요. 층수가 내려갔습니다. 16, 15, 14.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낀 반지. 똑같은 반지. 아니, 같은 것처럼 보였던 반지. 할인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같은 걸까? 아니면 그냥 비슷한 걸까?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끄러운 소리가 밀려들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음악 소리, 구두 소리. 할인은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할인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어디론가 아무데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은성백화점 인사팀. 할인은 화면을 봤습니다. 유나리님, 최종 면접 결과 불합격 통보드립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하리는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하린을 보지 않았어요. 하린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빛나지 않는 작고 낡은 반지가. 하린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백화점에서 멀어질수록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발이 땅에 붙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쇼핑백을 든 여자, 통화하는 남자, 손잡은 연인들. 모두가 목적지가 있어 보였어요. 하린만 없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섰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하린은 유리 건물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대여한 정장이 어색하게 걸쳐져 있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만 빨갛게 물어뜯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하린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뭐가 남아 있을까요? 밀린 월세, 텅 빈 냉장고, 곰팡이 핀 천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린은 벤치를 발견했어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하린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서류 봉투가 구겨져 있었어요. 면접장에서 떨어뜨렸던 서류들. 하린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증명사진. 다 소용 없어진 것들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불합격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유나리님, 최종 면접 결과 불합격 통보드립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하린은 화면을 내렸어요. 다른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집주인의 월세 독촉, 카드사의 결제일 안내, 통신사의 요금 납부 요청. 하린은 휴대폰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약지에서 천천히 돌렸어요. 빠듯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조금씩 잡아당겼어요.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계속 당겼어요. 마침내 반지가 빠졌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작은 은반지였어요. 낡고 흠집 투성이었습니다. 빛을 받아도 반짝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반지였습니다. 왜 이걸 보고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회장의 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을까요? 하린은 반지를 뒤집어 안쪽을 봤습니다. 희미한 각인. 거의 지워져서 읽을 수 없었어요. 하린은 손톱으로 긁어봤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괜히 말했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바보 같았어요. 면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면접과 무관한 질문, 회장에게 무례한 태도. 모든 걸 망쳤어요. 하린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날카로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지를 빼고 나니 손이 허전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불안했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린은 반지를 다시 봤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 그런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같았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비슷했습니다. 크기도 두께도 은빛 광택도. 회장의 반지도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비슷한 반지가 많다고 회장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요? 하린은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얀 국화, 향냄새,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 하린은 그날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하린은 엄마 방을 정리했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몇 벌 없었고 장신구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긴 상자. 하리는 그걸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색바랜 사진, 손때 묻은 목걸이, 그리고 작은 벨벳 파우치. 하리는 파우치를 열었어요.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 반지였어요. 하리는 그걸 끼웠고 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귀금속이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이 반지를 파우치에 넣어 깊이 숨겨뒀을까요? 왜 차지 않았을까요? 특별한 물건이면 매일 끼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반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맨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걸 남겼을까요? 하리는 반지를 다시 끼기 시작했습니다. 약지에 밀어 넣었어요. 꽉 맞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리는 손을 펴서 봤습니다. 반지가 다시 거기 있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한 여자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풍선을 들고 뛰어갔어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할인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인은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할인은 몰랐어요.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된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할인은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붐비는 도로, 바쁜 사람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인만 느렸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친구였어요. 면접 어땠어? 잘 봤어? 할인은 답장을 쓰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망쳤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쫓겨났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답할 거예요. 아니, 영영 답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할인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익숙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좁고 낡은 건물들, 간판이 떨어진 가게들, 금간 보도블록. 할인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3층까지. 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낡은 가구, 곰팡이 핀 천장. 할인은 가방을 던졌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얼룩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반지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할인은 반지를 돌렸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슷했을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할인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반지만이 남았습니다. 엄마의 흔적. 할인의 유일한 위안.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의 얼굴, 그 손에 낀 반지,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게 맴돌았습니다. 할인은 일어나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반지를 다시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어요. 할인은 반지를 빼서 창문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반지를 빛에 비췄습니다. 안쪽 각인이 보였어요. 거의 지워진 글씨. 할인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집중해서 봤어요. 첫 글자가 이응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이응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희미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숫자일까, 글자일까? 할인은 손톱으로 살짝 긁어봤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할인은 침대 밑을 봤습니다. 엄마의 유품 상자가 거기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
장례 이후 한 번 열어본 뒤로 다시 닫아뒀던 상자였습니다. 하리는 주저했어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크게 들렸어요.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냄새 같기도 했어요. 하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맨 위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하리는 펼쳐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가계부였습니다.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이 적혀 있었어요. 꼼꼼한 글씨. 하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할인을 위해서. 수첩 아래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도 있었고 엄마 혼자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엄마는 젊었을 때 예뻤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할인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헝클어진 목걸이, 낡은 손수건, 단추 몇 개. 별것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하리는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손수건에서 희미한 향기가 났어요. 엄마가 쓰던 화장품 냄새 같았습니다. 상자 맨 밑바닥을 더듬었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종이 뭉치였어요. 꺼내봤습니다. 스케치북이었어요. 작은 크기의 노트. 하리는 몰랐던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7년 5월 12일. 할인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할인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였어요. 반지 그림이었습니다. 할인은 숨을 멈췄어요. 정확한 스케치였습니다. 가느다란 은반지. 단순한 디자인. 안쪽에 뭔가 새겨진 표시. 할인의 손에 있는 반지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반지 자체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메모가 있었어요.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은 925. 폭 3mm. 두께 1.5mm. 안쪽 각인 마이너스 약속 1997. 약속.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약속이 뭘까요? 누구와의 약속? 할인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두 개. 같은 디자인. 한 쌍. 한 쌍. 할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두 개라는 말은 할인이 가진 반지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메모가 나왔어요. 주문 완료. 명동 공방. 이시장인. 납품일 1997년 5월 25일. 명동 공방. 1997년. 납품일. 할인은 계산했어요. 28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25살이었을 때. 할인이 태어나기 2년 전이었어요. 할인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페이지를 뜯어낸 거였습니다. 깨끗하게 잘라낸 게 아니라 급하게 찢어낸 것 같았어요. 왜 찢었을까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남은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장 더 있었어요. 메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절대 잊지 말 것. 약속은 지켜야 한다. 두 번째 반지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외면하는 걸까? 그 사람.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할인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누구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물에 젖었던 것 같았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이응이응. 강씨. 성만 보였어요. 이름은 번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그 글씨를 뚫어지게 봤어요. 강씨. 누구일까요?
엄마가 아는 사람? 아니면 공방 주인? 아니었어요. 공방 주인은 이 씨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강 씨는 누구? 반지를 같이 주문한 사람? 아니면 반지를 받은 사람? 하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반지를 직접 주문했다는 사실. 두 개를 만들었다는 것. 한 쌍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 씨라는 이름. 모든 게 맞물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자신의 반지를 다시 봤어요. 이제 이 반지가 달리 보였습니다. 그냥 유품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숨긴 이야기.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하리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강 씨. 그 이름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은성백화점 회장. 이름이 뭐였지?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습니다. 은성백화점 회장. 결과가 나왔어요. 강대현. 강 씨였습니다. 하리는 숨이 막혔어요. 우연일까요? 강 씨가 흔한 성이니까 우연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지도 비슷했고 성도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하리는 노트를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무언가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 반지를 남겼는지, 두 번째 반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강대현은 누구인지. 모든 걸 알아내야 했어요. 하리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할인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일을. 오전 10시. 하리는 다시 은성백화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제는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였어요. 오늘은 진실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스케치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증거였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단서. 하리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오갔고 분수대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어제와 다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업무용 미소였습니다. 예약이 되어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꼭 뵈어야 해서요.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무슨 용건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리 없었어요. 개인적인 용건입니다. 꼭 회장님께 전해 주셔야 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아린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어제 면접 보신 분이시군요.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식었어요. 불합격한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한 지원자. 아마 내부에 소문이 돌았을 거예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뵙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한 이해 제기는 받지 않습니다. 이해 제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인사팀에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무슨 용건이신가요? 어제 면접에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누군가와 짧게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을 봤어요. 15층 인사팀으로 올라가세요. 정 과장님이 잠깐 시간 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할인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사팀 과장을 만나서 뭘 말할 수 있을까요?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어줄까요?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깔끔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칸막이로 나뉜 책상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전화 소리. 하리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윤아린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리는 앉아서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정 과장이었습니다. 윤아린 씨, 맞죠? 어제 면접 보신. 네, 맞습니다. 정 과장이 앉으며 말했어요. 어제 일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면접에서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사과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회장님을 뵙고 싶어서요. 정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회장님은 면접 결과에 대해 재논의하지 않으세요. 면접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하리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예요. 제 어머니가 남긴 노트인데 여기 회장님 이름이 나와요. 정 과장이 노트를 봤어요.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반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제 어머니가 1997년에 반지를 주문했어요. 2개를요. 그리고 여기 강 씨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리는 노트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정 과장이 들여다봤어요. 찢어진 페이지, 번진 글씨, 강이응 이응이라는 메모. 그래서요? 회장님 성함이 강대현이잖아요. 강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회장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반지요. 어제 회장님 손에 있던 반지랑 제 반지가 똑같았어요. 정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아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설마 회장님이 당신 어머니랑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은 결혼하셨고 가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그런데 이 노트는 진짜예요. 제 어머니가 직접 쓴 거예요. 그렇다 해도 이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정 과장이 노트를 밀어냈습니다. 하리는 받아들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회장님께 제가 다녀간 걸 전해주시기만 해도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회장님은 바쁘신 분이에요. 정 과장이 일어섰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할인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차가웠어요. 정 과장님, 회의 시작됐어요. 아, 네. 지금 갈게요. 남자가 할인을 받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어제 면접 봤던 지원자예요. 사과하러 왔다고 해서 잠깐 만났어요. 남자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사과는 받았으면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여긴 부적절한 방문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할인은 그를 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서민호.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높은 직급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대적일까요? 할인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할인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그 반지 이야기는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호가 낮게 말했어요.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제 면접 기록은 다 봤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현명하지 못해요. 왜요? 회장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경고였어요. 명백한 경고. 하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은 때로 독이 됩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민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가시죠. 다음에 또 오시면 보안팀을 부를 겁니다. 하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떠밀리듯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민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방해할까요? 뭘 숨기려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윤하린 씨. 돌아봤어요.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 같았어요. 저 기억나세요? 정수연이에요. 수연. 이름이 익숙했어요. 할인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2년 전에? 네, 맞아요. 같이 계약직으로 일했잖아요. 화장품 매장에서. 기억났어요. 수연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그때는 둘 다 계약직이었어요. 할인은 6개월 만에 나갔고 수연은 계속 남았던 것 같았어요.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면접 본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봤어요. 떨어졌지만요. 아, 그래요? 아쉽다. 근데 오늘은 왜 와요? 할인은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까요? 수연은 친절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할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을요? 왜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만날 방법이 없네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얘기 좀 해요. 백화점 맞은편 카페였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수연과 할인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왜 만나려고 해요? 할인은 망설였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수연을 믿어도 될까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줄래요? 수연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반지 스케치, 날짜, 메모들. 수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1997년에 반지를 주문했대요. 2개를요. 그리고 여기 강 씨라는 이름이 나와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설마 회장님이랑 관련 있다는 거예요? 어제 면접 때 봤어요. 회장님 손에 낀 반지가 제 거랑 똑같았어요. 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인 씨, 이거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알아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가 왜 이걸 남겼는지, 회장님이 누구인지. 수연이 노트를 돌려줬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실에 오래된 기록들이 있어요. 자료실요? 네. 회사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보관돼 있어요. 사진, 문서, 계약서 같은 것들이요. 할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권한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아는 선배가 자료실 담당이에요. 부탁하면 잠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해볼 수는 있어요. 할인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천천히 해요. 일단 제가 선배한테 연락해 볼게요.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5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어요. 오후 4시에 잠깐 시간 낼 수 있대요. 그때 오면 열어준다고 해요. 오늘이요? 네. 늦으면 안 돼요. 5시에 퇴근하시거든요. 할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1시였어요. 3시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기다려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일어났어요. 저 이따가 다시 올게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서요. 알겠어요. 조심해요. 수연이 나갔습니다. 할인은 혼자 남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료실에 뭔가 있을까요? 1997년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할인은 노트를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엄마의 글씨를 따라 읽었어요. 약속, 2개, 한 쌍.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누구와 한 약속? 오후 3시 50분. 수연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긴장돼 있었어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 가요.
조용히 가야 해요. 둘은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직원 출입구로 안내했어요. 신분증을 대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일반 손님들은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이에요. 수연이 앞장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2층. 문이 나왔습니다. 자료 보관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수연이 노크했습니다. 선배님, 저예요. 문이 열렸어요. 50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수연아, 왔구나. 이분이 제 친구예요. 옛날 자료 좀 보고 싶다고 해서요. 뭐 찾는데? 수연이 할인을 봤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1997년 자료요. 공방이나 납품 관련된 거요. 선배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구체적이네. 뭐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에요. 뭐 상관없어. 들어와요. 근데 30분만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료실은 넓었어요. 선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상자들, 파일들, 먼지 쌓인 서류들. 선배가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1997년은 저쪽이에요. 찾아봐요. 할인과 수연은 선반 앞에 섰습니다. 1997, 1998, 1999.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할인은 1997년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영수증, 회의록. 할인은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5월. 엄마가 노트에 적은 달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수연이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납품 기록이었습니다. 명동 공방, 이시장인. 납품일 1997년 5월 25일. 할인은 숨을 멈췄어요. 노트에 적힌 것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날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이름. 이게 진짜 있었네요.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품목란에 음반지 2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개.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금액도 있어요. 수연이 가리켰습니다. 80만 원. 1997년 기준으로는 큰 돈이었어요. 누가 지불했을까요? 할인은 서류 하단을 봤습니다. 결제자 이름이 있었어요. 강대현. 할인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그가 반지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실해요. 회장님이 반지를 주문한 거예요. 그런데 왜 2개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더 뒤졌습니다. 다른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그때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할인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 있었어요. 뒤에는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은성백화점 초창기 모습 같았어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이게 회장님인가요? 수연이 다가와 봤어요. 맞아요.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할인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97년 4월. 창립 20주년. 5월 바로 전달이었습니다. 할인은 다른 사진들도 봤어요. 회장의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찍은 사진, 행사 사진.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회장이 누군가와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 머리를 묶고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사진이 낡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할인은 사진을 빛에 비춰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은 모습이지만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그 미소, 그 눈매. 할인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할인 씨, 괜찮아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1997년 3월. 직원 회식.
직원. 엄마가 여기서 일했다는 뜻일까요? 하리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엄마가 은성백화점 직원이었다니. 제 어머니예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 놀라서 사진을 봤어요. 정말요? 네. 분명해요. 하린은 다른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나온 사진이 더 있을까요? 서류들을 헤집었어요. 그때 직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1997년 직원 리스트. 하린은 이름을 찾았어요. 윤소희.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거기 적혀 있었어요. 판매부 소속. 입사일 1995년. 퇴사일 1997년 6월. 6월. 반지를 받은 달 다음이었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엄마와 회장. 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모습. 이 사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돼요. 자료실 밖으로 못 나가요.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류도 찍었어요. 납품 기록, 직원 명단, 모든 걸 찍었습니다. 나가요. 선배가 재촉했습니다. 하린과 수연은 자료실을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하린은 휴대폰을 봤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증거였습니다. 엄마와 회장이 알던 사이라는 증거. 하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런데 어떡해요? 못 들어가잖아요. 하린은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린과 수연은 돌아봤어요. 서민호였습니다. 기획실장. 그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린과 수연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자료 확인하러 왔어요. 자료요? 무슨 자료? 업무상 필요한 거요. 민호가 하린을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왜 자료실에 있었죠? 수연 씨가 도와준 거예요. 허락받고 들어갔나요? 자료실 담당자분이 허락해 주셨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어요. 경고했을 텐데요. 다시 오지 말라고. 알아야 할 게 있었어요. 뭘 알았는데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1997년 자료 봤죠? 뭘 찾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리는 놀랐어요. 민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자료실 출입 기록은 다 남아요. 당신이 뭘 보는지, 뭘 찾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알겠네요. 제 어머니가 여기서 일했다는 것도요. 민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동요였어요.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회장님이랑 알던 사이였어요. 같은 시기에 반지도 만들었고요. 그건 당신 추측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납품 기록, 직원 명단, 그리고 엄마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 민호가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세요. 싫어요. 지우라고요. 그 사진들은 회사 기밀이에요. 기밀이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자료일 뿐이에요. 민호가 하린의 휴대폰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린은 뒤로 물러섰어요.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당신이 모르는 게 나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린은 다그쳤습니다. 회장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왜 반지를 만들었는지. 만나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든 만날 거예요. 불가능해요. 회장님은 당신을 만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회장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18층 회장실로 오세요. 하리는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수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일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언론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할게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요. 알겠어요.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다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할인과 수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정말 만나게 해줄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봐야죠. 조심해요. 뭔가 이상해요. 알아요. 둘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계단을 올라가고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엄마의 얼굴, 회장의 얼굴. 둘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을까요? 동료? 친구? 아니면. 할인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할인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일어나 씻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정장. 구겨져 있었지만 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손을 봤습니다. 반지가 거기 있었어요. 할인은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어요. 작고 낡은 반지.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아침 9시. 할인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할인은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왼손에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가방 안작은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오늘은 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장에게 보여줄 거였어요. 은성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10시 15분 전이었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빠르게, 거칠게. 18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달랐어요. 더 조용하고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끝에 큰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할인은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하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그가 나왔습니다. 왔군요. 들어오세요. 할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할인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옆에 섰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제 어머니에 대해서요. 윤소의 시말입니까?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여기서 일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다는 것도요. 그래서요? 이 반지요. 할인은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회장의 눈이 반지로 향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약지에 낀 반지를 봤습니다. 두 개였어요. 1997년에 만들어진 반지가요. 한 쌍이었죠. 할인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빼기 시작했어요. 반지가 벗겨졌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할인의 반지 옆에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았어요.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크기, 두께, 광택. 모든 게 일치했어요.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반지를 뒤집었어요.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각인이 있었어요.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1997. 할인의 반지에도 같은 글씨가 있었어요. 똑같은 각인. 할인은 두 반지를 번갈아 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같은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이 만든 반지였습니다. 왜 두 개를 만드셨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고통 같은 것, 후회 같은 것,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무슨 약속이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할인은 그걸 봤어요. 이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995년이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소희 씨가 이곳에 입사했을 때요. 23살이었죠.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할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죠. 그런데 회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었어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만났습니다. 숨어서요. 아무도 모르게. 소희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남자라는 걸. 그래도 함께 있었죠.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997년 봄. 소희 씨가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회사가 흔들릴까봐. 비겁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수 없다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그런데 어머니는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소희 씨는 거절했어요. 아이를 지킬 거라고 했죠.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반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약속의 증표로요. 언젠가 준비가 되면 당신과 아이를 인정하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할인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소희 씨는 5월에 퇴사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니까요. 저는 돈을 보냈어요. 매달.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10년 전까지였습니다. 할인이 태어나고 15년 동안이었어요. 그 후로는 끊겼던 거죠. 왜 멈췄어요? 소희 씨가 거절했어요.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당신 딸이 다 컸으니 이제 혼자 살 수 있다고. 엄마였어요. 엄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할인은 알 수 있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왜 늘 돈이 부족했는지. 찾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 딸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회장이 할인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면접장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 반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소희 씨의 딸이라는 걸.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제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당신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는 정식 가족이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하리는 민호를 봤어요. 그가 왜 그렇게 방해했는지 이해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막았던 거군요. 당연하죠. 당신이 나타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저도 회장님 딸이잖아요.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리는 그를 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라니. 평생 없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친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확실히 해야죠. 저도 회장님도.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민호가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인정할 필요 없어요. 민호야. 회장이 아들을 봤어요. 이미 늦었어. 숨길 수 없어. 숨길 수 있어요. 돈을 주면 돼요. 민호가 할인을 봤어요. 얼마면 돼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전 돈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해요? 아무것도요. 할인이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지를 집었어요. 자신의 반지만. 회장의 반지는 그대로 뒀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전 기다릴게요. 그 다음엔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할인은 문을 향해 걸었어요. 민호가 막아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이 일을 밖에 알리면 안 돼요. 알릴 생각 없어요. 전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할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어요. 회장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당신 딸이기 전에 난 그냥 나예요. 윤아린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졌어요. 분노, 슬픔, 안도.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할인 씨,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요. 모든 걸.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예요? 밖에 있어요. 백화점 앞. 거기 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인은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할인뿐이었어요. 손을 펼쳤습니다. 반지가 손바닥 위에 있었어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증거. 사랑의 증거. 약속의 증거.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증거였어요. 할인은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약지에. 제자리에. 이제 이 반지의 의미를 알았어요. 슬프고 아픈 의미였습니다. 그래도 할인의 것이었어요.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할인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언젠가는요. 수연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인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살아갈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아버지가 누구든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든
전 그냥 저예요. 맞아요. 당신은 윤아린이에요. 하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미소는 진짜였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친자 확인. 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리는 강대현의 딸이었습니다. 회장이 만나자고 했어요. 하리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언젠가 만날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젊은 시절 사진. 회장과 함께 웃고 있던 그 사진. 하리는 이해했습니다. 엄마의 선택을, 엄마의 사랑을. 힘들었죠. 그래도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